3만 가지가 넘는 상품을 극강의 최저가로. 8개 어린이 제품에서 기도 막힘 우려나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저가 무료 배송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국내 유통업계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변화부터 소비자 대처법까지 관련한 궁금증들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통과 소비 변화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분입니다. 오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알리, 테무. 저는 사실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요즘 뭐 주변에서 보면 이거 안 쓰는 분들 없을 정도로 굉장하더라고요. 먼저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거부터 알고 가죠. 일단은 해외 직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지금 한 20% 넘게.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27%가량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는 한 6.7조 원 정도 기록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과거랑 다른 점은 이제 과거에는 해외 직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일부 소비자 위주로 해서 유명 브랜드,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의류 브랜드들을 주로 구매를 많이 했다면, 요새는 이제 고물가 그리고 또 금리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좀 초저가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그거와 맞아 떨어지는 중국 이커머스 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원래 저희 직구 시장 태동했을 때 전체 해외 직구 금액 중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했었고, 쭉 절반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보시면은 이제 중국 쪽이 48.7%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은 저가 쪽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활발하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방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이용이 확실히 많아진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쿠팡이 저희가 MAU라고 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 봤을 때 3천만 명 정도. 입니다. 근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가 지금 887, 829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쓰시던 11번가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을 제친 숫자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200만 다운로드 수를 이제 달성하는 데 걸린 기간으로 봤을 때 11번가가 590일이 걸렸거든요. 590일이면 사실 1년이 넘게 걸린 건데, 테무 같은 경우는 88일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빠르게 치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일단 가성비겠죠. 저가인데 사실 지금 최근에는 알리보다는 이 테무가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테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무의 이름 자체가 아시겠지만 팀 업 프라이스 다운이거든요. 네. 셀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는 소비자가 많으면 가격은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테무인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특히 테무는 글로벌리하게 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마존을 좀 위협하는 게 지금 테무, 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쇼핑 알고리즘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직구 플랫폼으로만 보기에는 그렇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풀필먼트 플러스 알파의 개념, 그러니까 일괄 운영 관리 시스템을 다
다 합니다, 이 친구들이. 언어 번역부터 해가지고 AS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글로벌리하게 성장했던 배경이 아닌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알리테모 왜 쓰냐고 그랬더니 호기심이었다. 어이없는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게 진짜 올까 해서 해봤더니 오더라. 썼더니 괜찮더라. 그래서 쓴다.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직접 이정호 기자도 쇼핑 이용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네, 저도 중국 쇼핑몰을 기존에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녹화를 앞두고 다시 한번 직접 이용을 해보면서 차이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양손에는 65W 고속 충전기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제품 가운데 하나는 13,500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24,900원입니다. 제품의 표기 성능은 동일하고요. 생김새마저도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겠죠.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자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두 제품의 가격이 이토록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두 제품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제품이 되겠는데요. 65W급으로 성능도 같고 원산지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구입처가 되겠습니다. 13,500원에 불과했던 이 제품은 알리를 통해서 중국에서 직배송된 제품이고 24,900원짜리 이 제품은 한국 사업자가 OEM 생산을 통해서 한국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입니다. 과거엔 이들 중소기업들이 우측 정품 충전기에 비해서 가격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나름의 생존 전략을 펼쳤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뭘까요? 더 이상 T사처럼 저렴하지도 않고 대기업 S사와 같은 정품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요. 오늘 다룰 주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이용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단연 가격이 저렴해서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답했는데요. 세부적인 불만이나 피해 사항으로 10명 중 6명은 배송 지연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이어서 낮은 품질과 제품 불량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초저가 공세로 전 세계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C커머스. 우리의 생존 전략을 이 응답들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유를 보니까 93.1%예요. 가격이 저렴해서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저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일단 테무의 경우를 보면은 모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모회사가 핀두어더라는 공동구매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얘기를 할 때 그 키워드로 시골 사람이 키워준 회사, 휴지가 키워준 회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2015년이라면 알리바바가 이미 중국에서 다 먹어버린 때였었거든요. 왜냐면 2014년도 9월에 알리바바가 상장했으니까 자금도 많이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이미 그때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대부분의 마켓셔를 점유하고 있었던 때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핀더더가 노린 것은 3선 도시, 4선 도시 이하의 좀 하급 도시에 시골 사람들을 위한 좀 저가 로 가겠다라고 이제 노렸었던 거고 그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휴지였었어요. 그래서 휴지가 한 클리넥스에 이제 한 팩이 이제 1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한 5억 원어치를 이제 팔았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좀 초저가로 박리담회를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회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무도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직접 매입을 해서 가격을 자신들이 정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주면 땡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은 테무나 핀더더가 알아서 정하는 거다 보니 초저가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경기가 최근에 또 둔화됐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 팔리는 물건들이 재고로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헐값에 좀 많이 팔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중국에서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또 현장을 봤던 이야기를 또 들어야지만 시청자분들이 와 이거 다른 데서 못 들었던 이야기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테무는 적자를 보는 회사입니다. 테무는 돈을 벌써 이렇게 싸게 갈 수가 없죠. 가격을 지금 이제 셀러를 들어올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마다 다르지만
이 테무가 보조금을 줍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중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패션 의류 같은 게 한 15에서 25%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 경쟁이 좀 심하면 셀러들이 입찰 가격 경쟁을 붙여주는 거죠. 제일 싼 애를 네. 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일단은 중국이 항상 하는 이게 방법론인 겁니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일단은 가장 싸게 해서 경쟁자를 죽여버립니다. 들어오지를 못하게 진입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핀토대 물건을 제공하는 반 이상의 셀러들은 기존에 있던 핀토대 온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조 생태계를 다 자기들이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제품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는 역할 부분들 다 가격을 컨트롤하면서 맞추고 안 되면 또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 가지 부분의 특징들이 순환되면서 가격이 계속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싼 제품을 초저가에 무료 배송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를 딱 찍어서 한국을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 미국은 지금 테무가 태어난 게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시장을 보고 태어난 미국 시장입니다. 북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나가는 여대생이 10명 중에 9명은 테무나 시윤이 안 깔리는 애가 없습니다. 그럼 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불을 가지고 청바지를 뭐 6벌을 사고 뭘 사고 가방을 사고 신발을 사고 100불을 가지고 뭐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테무는 지금 49개 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 2023 테무가 160억 달러를 그러니까 매출을 했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어디서 났을 것 같습니까?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테무가 이제 한국을 보면서 이제 한국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금 의회나 정부에서 테무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지금 초관심사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렇게 초저가면서 무료 배송까지 가능하고 딱 와요. 딱 와. 근데 아까는 그거는 있었어요. 그 불만이나 피해 유형을 보니까 배송 지연이 가장 높았는데. 네. 어쨌든 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저희가 2014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뭐 일부 소비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 사용했을 때만 해도 거기서 구매했을 때 한 배송이 한 달, 2달 정도 그냥 잊고 있으면 온다 이런 농담이 있었을 정도로 느렸었는데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이스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배송이 많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직구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제 많이 사는 물건들 국가별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물품들을 미리 물류 창고에 갖다 놓고요.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0,000여 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 위에 연태에서 이제 평택으로 바로 이제 직진으로 오는 노선을 이제 배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오는데 반나절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쿠팡 로켓 배송이 이길 배송이니까 반나절이면은 뭐 거기다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일단 거리상으로 가깝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를 일주일에 6척을 띄우니까 뭐 거의 매일 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배 한 척에 40피트 컨테이너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참고로 이제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라면 박스가 한 1,000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게 200개 오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으로 이제 자주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택하고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랑 계약을 맺은 CJ 대한통운이 한국 배송을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 이제 이커머스 관련 특히 이제 이쪽 관련 물량이 1분기 때 한 350만 건 정도였던 게 3분기 때 그러니까 2개 분기 만에 거의 900만 건으로 증가를 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류 배송은 또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쿠팡이 또 걱정하는 게 지금 알리의 속내는 이걸 겁니다. 한국 이 소비자가 쿠팡에서 옮기기 힘든 게 락킹 돼 있는 게 야 쿠팡은 새벽에 주문해도 아침에 바로 와. 그러니까 알리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봤던 데이터 가장 이게 중요한데 왜 안 오지? 이게 한국 소비자들이 불만인 걸 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지금 알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 속내는 이걸 겁니다. 알리 버전의 로켓 배송을 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냥 주로 공산품 이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실생활에 오늘 아침에 먹어야 되는 식품
식품을 여기다 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저도 네, 오렌지를 구매를 했어요. 오렌지. 알리에서. 그래요? 사실 알리에서 육회도 파는데 제가 중국 육회? 그걸 어떻게 중국 넣지?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중국게 아니까 한국 제품을 그렇죠. 판다니까요. 주문만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거는 제가 도무지 못 사겠고 오렌지는 그래도 도전해볼 만해서 샀는데 제가 마트에서 산 것과 거의 같은 제품이 오더라고요. 똑같은 라벨이 붙어 있고.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가면 국내 유통업계들은 초비상이겠는데요? 그렇죠. 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중국 온라인 플랫폼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업체에 위협적이냐라는 질문에 69.4%,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74.4%는 국내의 유통시장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 59.1%, 즉 10개 가운데 6개 업체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한 대형마트 56.7%,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최근 한국 제품까지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일단 뭐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이강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있는 유통 플랫폼들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제 받을 거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제가 이제 보건대는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더 심화됐을 경우는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국 자본이 우리가 이강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들을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통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동 드릴, 공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 협회돼 있고요. 우리 산업 규모가 꽤 큽니다. 이거 수입하셔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격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부분 다 중국 걸 가져오셔서 인정을 받고 한국 메뉴를 해서 지금 판매되는 건데 이건 바로 5번이니까 이 지금 협회나 관련 그러니까 수입해서 지금 유통하고 있는 이 기업군들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 제조기업들이죠. 예를 들면 뭐 부산에 있는 신발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거의 완전히 지금 90%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크게 간단히 세 가지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 규모의 생태, 규모도 규모지만 이 생태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좀 이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지금 매우 조마조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시작 단계니까 궁금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막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러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사실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마주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는 파푸나 소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 켰을 때랑 기자님이 유튜브 켰을 때랑 추천하는 게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개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텔레비전 키면은 채널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보고 자랐고 그렇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 똑같았고 좋아하는 배우 다 똑같고 그렇다 보니 대중적으로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에 깔면 그냥 팔리는 시대가 과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것도 각각 너무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비 이끌어 간다는 Z세대 같은 경우도 저희랑은 진짜 완전 다른 세대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하나하나 지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리고 또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대기업만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물품 만들 수가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개인들도 다 브랜드를 런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요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고 공급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서 구매로 이어지기가 과거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유통업체들이 실적에 그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업체까지 저가로 들어오니까 특히나 지금같이 소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앞으로 저는 10년 넘게 이어질
이어질 트렌드라고 보기 때문에 뭐 호기심에 중국 업체들 이제 구매를 했다가 빠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유통업체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좀 성장을 꾀해야 할 그런 전략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어떤 속내를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는 테무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관을 만드는 겁니다. 알리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의 이렇게 햇반 같은 경우는 쿠팡에는 안 들어간 반쿠팡 노선에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CJ 제일제당 파는 햇반이 제일 싸요. 그거 사러 온단 말이죠. 그럼 가입을 해요. 들어온 경우 다른 걸 또 사는 거죠. 알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처음에 하면서 계란 30알짜 한 판에 2,000원, 1,000원에 팔고 한국 거예요. 우리 지방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사면서 다른 제품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플랫폼도 이런 식으로 한국과는 같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유입을 시키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커머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들도 진화할 거기 때문에 그 진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정말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을 좀 우리도 계속 팔로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이니까 지금 말씀들을 들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싸게 빨리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필요한 걸 알아. 그래서 막 보내줘요. 제가 얼마 전에 바디캠이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 싸게 샀어. 근데 왔는데 불량이에요. 반품하려니까 굉장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싸니까. 그러니까 내 돈은 그냥 날린 건데 그냥 포기해요. 싸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중국 쉬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쉬인도 그렇고 쉬인이랑 비슷한 사이다라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의류 많이 판매하는 데인데 비슷하게 저도 이제 구매를 했었어요. 의류를. 근데 이제 반품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너에게 제안을 할게. 반품을 진짜 하든지 그게 아니면 70% 제가 환불하려는 금액의 70%를 포인트로 줄 테니까 그냥 가져.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남겨서 그 플랫폼에 락인도 시키고 어차피 그걸 반품시키는 비용이 더 드니까 30%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 물건을 가지는 거니까 예, 포인트로 또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계속 락기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강하게 요구했으면 돈도 받고 이랬을 텐데 돈도 받고 그거 너 아니 가져. 근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걸 그게 뭐 복잡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우리나라도 뭐 하나 반품하려면 그렇죠, 좀 여기서 저기 까다롭죠. 전화 거세요. 여기서 여기 맞아, 거세요 맞아. 이러잖아요. 네. 이거는 말도 안 통하는데 여기 하세요 저기 하세요 이러니까 나중에 아우 됐어 이러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데 가품이나 불량품. 그래서 이 상품의 유해성 논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꾸준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건강 문제로 번지게 된다면 또 유독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천 본부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들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404개의 제품 가운데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나온 건데요. 종류별로는 귀걸이가 가장 많았고요. 반지, 목걸이, 발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어린이용품에서도 기준치 대비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알리나 테무에서 어린이용품을 사셨다면 이거 관련해서 해당 품목이 있었는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상품의 안전성 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성 부분들이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활 공산용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 이슈에 지금 가장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근데 사실 이걸 그러니까 직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에서 인증을 받아라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된다. 근데 그 받지 않고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걸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그것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들하고의 계속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관도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그 첨단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샘플링을 조사를 하는 데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결국 플랫폼들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름의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했을 때 경고가 되고 경고가 두 번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한다는 것을
확실하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플랫폼들이 이미 생기면 다시는 그 셀러하고 거래를 안 하겠죠. 또 다시는 들어오지만 시켜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 이런 거요. 제가 아까 불량품 샀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딱 신고를 해서 그래 너 안 줘도 돼. 얘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누적해서 거기 제품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피해 예방법이나 대처법이 뭐가 있습니까?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국제거래 피해는 또 해결이 어려운 편이어서 상품을 구입할 때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3월 9일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커피 용품을 하나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물건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희 집에 안 오고 저희 집이 지금 서대문구인데 네. 마포구에 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게 근처까지 왔네. 근처까지 왔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예. 그런데 이걸 관련해서 제가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죠. 자기는 보냈는데. 그럼 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 쇼핑 플랫폼 내에서 해결이 된다면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주문 확인서라거나 아니면 제품 광고 이런 화면 등 증빙 자료를 갖추고 이쪽에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뭐 또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원 간의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이런 계획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중고거래 또 매매가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당근에서 구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지난달에 이제 당근 찾은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들어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887만 명이고 테무가 829만 명이니까 뭐 훨씬 더 높은,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더 높은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초저가를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은 뭐 고물가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물건 찾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또 저렴한 물건을 찾고 싶어서 중국산을 사기보다는 그래도 좀 품질이 좀 보장이 되고 또 비교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좀 더 선호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2천만? 와, 생각보다 진짜 엄청난데? 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니까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거고 그렇죠. 매달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2천만 그렇죠. 명인 거죠. 액티브 활성대인. 또 하나 제가 이제 중국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제품이 뭐 북한 찬양하는 제품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 검색창에 북한과 관련된 검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떴었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녹화 이전에 검색을 다시 해보니까 일단 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저렇게 애니메이션화해서 만든 티셔츠를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뭐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화한 상품, 즉 왼쪽에 보이는 저 그림입니다. 또는 월북을 종용하는 듯한 메시지가 담긴 상품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10대 청소년들이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재미 삼아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뭐야 이러면서. 예. 그리고 또 이런 플랫폼 이용할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확실한 겁니까?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이 내용이 일단 그 4월 25일에 한 시민단체가 알리와 테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내용입니다.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알리라든가 이런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부도 올해 초부터 알리 그리고 테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뭐 올 상반기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라거나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 중국계 이렇게 들어와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럼 무슨 뭐 실효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현명한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뭔가 조언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양국 간에 좀 지금 이제 균형적인 측면에서 바꿔야 될 것은 우리가 구매 한도라든지 구매 금액 이런 것들 좀 다릅니다. 중국은 중국인들이 직구, 우리 입장에서 역직구죠. 우리의 화장품을 중국인들이 사는 거니까. 그걸 보면 이게 구매 금액이 1년 내에 한 26,000위안,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에 지금 150불 정도니까 우리는 7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불씩 360여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산업의 생태계 부분들에서는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 방법에서 이 정부가 다 막아준다고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생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리와 테무만 이야기했지만 곧 들어오게 될 틱톡 샵은 또 다른 플랫폼이거든요. 이건 또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모레 같은 경우는 틱톡 샵에 미국에 입점해 있거든요. 미국인 대상으로 해서 아모레가 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 전환도 좀 필요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한. 마지막으로 소비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현명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S 같은 부분들이 지금 알리는 하지만 테무는 아직 힘들 거기 때문에 자꾸 괴롭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자꾸 지금 더 지금 이제 친화적으로 소비 진화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넘기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지금은 소비자 보호원이나 요걸 하셔가지고 이것을 더 강력하게 이슈화 시키는 게 소비자분들한테는 더 그게 한 혜택으로 돌아간다. 네. 많이 괴롭혀야 되는 거군요. 네. 오리나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산업 아무래도 유통 쪽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파트너 소비랑 더불어서 최근에 상품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주기들 그리고 소비하는 이제 그 횟수나 이런 것들도 Z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싸니까 그리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90년대만 해도 화장품은 중고가 제품이었거든요. 백화점에 가야지 살 수 있는 제품들이었는데 요새는 뭐 다이소에서도 화장품을 초등학생들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유통업체들도 이 소비를 받아내는 입장에서 빠르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SNS에 올려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재미있고 유행을 잘 타는 사람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만 소비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팝업 스토어가 유행하는 것도 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좀 체질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물품을 이제 C커머스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건 장점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49개국에 이미 진출해 있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다들 자기 언어로 후기를 남긴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기도 다 거기 누르면은 바로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은 뭐 사실 싸고 또 우리나라에 빨리 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그동안에는 이제 이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업체들에서 구매하는 건 뭐 그냥 품질도 안 좋고 뭐 올지 말지도 모르고 약간 이런 식의 인식들이었다면 최근에 좀 언론의 이슈도 많이 되고 하면서 바뀌고 있다는 게 소비자들이 이거를 택갈이를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중국에서 와서 택갈이를 해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이걸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